보고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2강이고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고려의 경제활동입니다. 여기가요, 출제율이 진짜 높아요. 최근에 한 15회차 이전부터 유달리 출제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거의 뭐 두 번 치면 한 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매회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또 들어가는 노동력은 좀 적을 거예요. 강의 시간도 짧을 거고.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단원이지 않나.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려의 토지 제도부터 갈 건데 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제가 그냥 판서를 한 번에 쭉 다 정리를 하고 PPT로 한번 쭉 따라가고 끝낼게요. 문제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제가 좀 이따 또 번호를 매겨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대로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겠죠.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 또는 다음 같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또 이 나라 고려의 경제와 관련된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오답으로 예전에 뭐 지증왕 때 동시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뒤에 배우게 되는 조선의 내용 또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또 반대로 조선시대 때 경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고려시대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PTT를 벗어나서 판서로 가볼게요. 자, 고려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토지 제도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전시과 전에 역분전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경제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태조 왕건의 업적이기도 하죠. 역분전이 뭡니까? 빠밤빰빰빰빰. 동진아, 이리 와보거라. 예, 전하. 동진아, 내가 네 덕분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다. 너에게 땅을 선물로 주겠다. 라면서 줬던 게 역분전입니다. 역분전은 동진이가 그동안 공 세운 것,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공을 세운 역할에 맞춰서 나눌 분,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역할을 얼마나 했냐, 적게 했냐,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공신들에게 지급을 했던 거고, 개국 공신들에게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바로 전시가입니다. 고려는 전시가로 나라를 운영했다라는 게 또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예전에 신라 때 우리 배웠잖아요. 노급. 그 다음에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관료전. 물론 다시 노급이 부활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고려에는 전시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가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경종이죠. 광종 때 과거지를 통해서 관직에 새로 뽑았어요. 신하들을. 그러면 죽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새롭게 월급을 주는 걸 세팅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경종 때입니다. 경종은 전시가를 손을 대는데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예요. 정말 니들 좀 제발 좀 틀려라. 그럴 때 한 번씩 활용이 됩니다. 전시가가 총 3번 바뀌어요. 첫 번째는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하고 정했다 그래서 경정전시가라는 걸 실행에 옮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 전직 관리에게 둘 다 월급을 줘요. 예를 들면 은퇴를 해도 연금처럼 계속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들어가요. 인품. 인품에 따라서도 주는 월급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인품이 어떤지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같이 생활도 안 했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목종 때 와서 강조의 정변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목종입니다. 그 목종 때 와서 전시가를 개정하는 개정전시가라는 걸 실행에 옮겨요. 그러면서 이 인품을 빼버립니다. 이 인품을 빼고 오로지 현직 전직에게만 월급을 주는 개정전시가를 시행에 옮겨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 문종 때 와서는 이제는 신하들에게 줄 땅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은퇴한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안 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자꾸 돈이 없다 보니까 요새는 자꾸 그 연금을 자꾸 손대죠. 연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처럼 줄 돈이, 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경정, 딱딱할 경, 딱딱하게 마지막으로 정비한다 그래서 경정전시가. 이때는 오로지 현직,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고 은퇴를 하면은 사직서를 내거나 떠나버리면 주지 않았다라는 거. 전시가가 요렇게 바뀌어가요. 요렇게 바뀌어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전시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시가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각각 등급 과에 맞춰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시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관직이 있다. 그러면 그 관직의 등급에 맞춰서 땅가 시지. 시지가 뭐냐면 땔감이에요. 땔감. 자, 동진아, 너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 너에게 강남구를 전시가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똑같아요. 예전에 노급이랑 관료전이랑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겠죠. 그 갖다 바치는 거의 일부분을 제가 가져다가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전시가로 지급받게 되면 똑같아요. 뭡니까? 동진이는 받은 땅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조세권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 전에 노급과 관료전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지는 뭐냐? 나무 땔감, 임야에 있는 땔감. 예를 들면 강남구에 산이 있다.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 땔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적의 난 때 만적이 아침에 다 노비들이 산에 모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모였을 때 왕우장상의 시가 어디 따로 있냐? 뭐가지 따고만 들고 일어나자. 이? 했던 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나무 땔감 태우고 당시 노비들이 전부 다 산에 모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전시가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전시가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전이 있습니다. 군인전은 군인들에게 주는 전시가 제도겠죠. 과전, 일반 문무 관리들에게 주는 거 과전, 문신 관리들에게 주는 과전.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해서 전시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또 고려와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순서는 PPT랑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내용은 다 들어갈 거니까요. 광명상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광명상점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관아에서 운영하는 상점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오늘날에 대통령 하고 있는데 광화문 일대에 술집을 크게 차렸대요. 또는 광화문 일대 대통령 명의로 대통령이 직접 서점을 크게 차렸대요. 대통령 문고, 대통령 주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쌍욕하고 난리가 나겠죠.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넌 지금 술을 파냐? 책을 팔아? 돈을 벌어? 난리가 납니다. 맞죠?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격하면. 조선시대 때는 또 상업을 좀 천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잖아요. 어디 거짓말 구라를 치는 상인들 상종 못한다. 어디 감히 맨날 거짓말하는 주제에. 상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어머님이 뭐 아이고 저거 남는 거 없이 파는 거예요. 저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남는 거 없이 파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쉽게 말하면 상인은 약간 또 거짓말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농민과 상인이 같은 계층이지만 농민을 더 우대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고려는 이게 되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되면 그냥 뛰어듭니다. 고려는 특히 불교 사회잖아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직접 돈이 되면 상업활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주점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술집 진짜 만듭니다. 그리고 서점도 만들어요. 그리고 다가, 찻집도 만듭니다. 그래서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 운영되었다. 이게 고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고려 경제 문제가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려는요, 경시서라는 거를 설치를 했었어요. 경시서가 뭐냐? 상업이 발달하니까 시장에 또 쓰레기 같은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경시서가 설치됩니다. 신라는 헷갈리면 안 되죠. 신라는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해놨던 지증왕 때 경주 동쪽에 있는 동시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했더라면 고려는 경시서. 그리고 조선 초기 때까지 경시서가 이어져요. 그리고 초기 때 평시서로 바뀌는데 그거는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해드릴게요. 그때. 지금은 경시설을 설치하였다. 아, 고려 경제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때 책이 쓰여져요. 원간섭기 때 농상집요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요약한 책이 등장을 해요. 농상집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원나라 책이 수입돼서 들어왔구나. 이게 고려 시대 때 책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1으로 고려 후기 때 들어온 게 있죠. 문익점 아저씨가 어떻게 붓통의 끝에 담아서 가져온 모카씨. 모카 이렇게 만든 하얀 모카. 모카 재배가 언제? 고려 시대 때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사실 왕으로 가면 이게 공민왕 때입니다. 그래서 문익점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6번째. 빨간색으로 찍은 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6번째는 어떤 거냐면 국제무역항을 좀 아셔야 돼요. 국제무역항을. 기억나세요? 신라는 국제무역항이 어디였어요? 경주와 가까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했죠. 80%, 90% 가까이가 거의 수도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수도와 가까웠던 경주 밑에 있는 울산이 국제무역항이었고, 그리고 서해안으로 가게 되면 영암 지역, 그리고 중국으로 바로 가기 위한 거점이었던 서울 수도 한양에 지금의 서울 수도였죠. 한양 쪽에 당항성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당항성, 영암, 울산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라면 고려는 국제무역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개경 근처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병난도를 통해서 누가 오냐? 아라비안 나이트. 또 이 병난도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들어와서 열심히 상업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과 달라요.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몇 년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동네로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은 압둘 자바? 아하? 무하마드? 압둘 자바? 아하? 너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나? 이번에 거기 꼬레아? 어디? 꼬레아? 그래서 꼬레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처음 알려진 게 이때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또는 병난도 어원이 되는 병랑전 어쩌고저쩌고 샬랑꾸랑꿍.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나라의 경제 상으로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광명 상점을 운영하였다. 경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고려 시대니까 중대 초기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 고려 시대라서 다음 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물어봐요. 또 병난도 지도를 줘요. 다음 같은 곳을 국제무역항으로 삼았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찾으면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이제 화폐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고려 시대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였던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던 건원중보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PPL을 좀 하자면 최근에 은동진 선생님이 쓴 4번째 인문학서적 화폐 한국사,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요. 시험 치고. 자, 돌아와서 성종의 건원정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배우겠죠, 아마? 의천이라는 시험에 잘 나오는 스님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남자, 왕자님 프린스예요. 진짜 왕자입니다. 아빠가 왕이고요. 아빠가 왕이었는데 문종이었고요. 여기 경정전시과를 했었던. 그 다음에 친형이 숙종입니다. 친형이 숙종이에요. 똥 싸는 거 아닙니다. 윤간의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을 완성했던 게 이 숙종 때죠. 실제로 정벌하러 갔던 거는 그 다음 왕이었던 예종이고. 자, 그 숙종 때 의천이 형에게 건의를 해요. 형, 내가 형 송나라 유학 갔다 왔잖아, 형. 내가 송나라 유학파잖아. 중국 보니까 상업 경제가 너무 발전했더라. 그 발전했던 이유가 보니까 화폐를 많이 써서 그렇더라. 우리도 화폐를 쓰자. 아하! 그러면서 숙종이 주점도감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고요. 여기서 많은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그 화폐가 뭐냐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리고 삼한통보, 그리고 활구라는 걸 만들어요. 이 활구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 활구 좀 이따 사진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제가 표현했습니다. 마치 무슨 똥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반도를 느끼세요. 느끼세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고해가폐입니다. 고해가폐. 고해가폐. 그래서 요런 화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뭐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구를 발행하였다. 고려시대 경제 내용 맞죠? 정답입니다. 또는 이걸 사진으로 줘요. 사진 주고 화폐 이름 적혀 있습니다. 다음 화폐를 발행하였던 나라의 경제 상황을 오른 것은,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다 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사원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향부곡소, 강남소, 망이망소의 난. 기억나시죠? 여기 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지만 일반 농민이지만 하는 일이 더 빡세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죠, 특산품을.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수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원 수공업은 뭐냐면은 사원이 절이에요, 절. 고려는 불교 몰빵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백성들이 종교활동하러 가겠죠. 불교에 다, 절에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이 정말 거지 같은 신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웬열? 품절입니다. 이씨, 또 만들어 봤어. 또 품절. 이? 대량 생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사원 소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이게 왜 조선과 비교가 되냐면 조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향부곡소를 폐지시켜요. 행정구역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나올 수가 없고, 고려는 성량 몰빵이잖아요. 사원 수공업이 성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일단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갈게요. 자, 역분전 보이시죠? 역분전 태조왕건 개국 공신들에게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시가입니다. 전시가 같은 경우는 수주권만 가지는 거예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그리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요. 근데 처음에 시정 때는 인품 고려, 전현직. 그래서 개정할 때는 인품을 날려버리고 전현직에게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딱할 경, 마지막으로 굳힐 때는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가 안에 그럼 뭐가 있냐? 과전, 관리들한테 주는 거, 외역전 향리들한테 주는 거, 바깥에 있는 애들한테, 군인전 군인들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구분전 하급관리, 한인전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절에 주는 사원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전은 학교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시가로. 그 다음에 이제 붕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붕괴가 되어 갔다라는 거고, 민전은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 가진 땅, 개인 소유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땅은 10분의 1을 나중에 세금으로 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막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고 공무원에서는 모를까, 사실 한능검에서는 나오진 않긴 한데 그냥 빠르게 말만 설명하자면, 고려는 땅이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국가 소유의 땅이 있고 개인이 가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 개인이 가진 땅을 그냥 국가가 그냥 세금을 걷어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공전이에요. 공전. 맞죠? 그 다음에 사전은 뭐냐면은 전시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가진 강남구 땅 중에, 맞죠? 그 땅을 시나 은동진에게 전시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은동진이가 전시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은동진이가 세금을 거둬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귀족이나 관리가 세금을 거두는 거. 어렵나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취활동. 이거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발해, 조선 다 건장한 남자,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3가지. 세금으로 농사진 일부분을 갖다 바칠 거. 특산품. 그 다음에 건장한 남자라면 나의 노동력을 군대에 동원하거나 아니면 국가 공사에 동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했다.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 그래요. 심경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깊게 가는 거. 소에다가 농기구를 장착하는 거. 이게 확대됐다라는 거고, 시비법 뭐냐면 시비가 붙다. 왜 시비가 붙을까요? 냄새가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요? 이게 그 거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름 주는 거. 그러니까 휴경지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2년 3작이고, 요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이양법,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이라는 게 들어온 거는 고려 말인데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나중에 언급해 드릴게요. 문익점 목화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원간석기 때. 그 다음에 농상집료, 농학과 관련된 걸 집중요약했던 거. 원간석기 들어왔던 책이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를 보시게 되면은 경시서, 시장관리감독, 관영상정. 그 다음에 사원에서 보세요. 수공업품 만들었고, 연등에 팔간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또 문화사파트 가서 언급할 기회가 있어서 힘을 안 주긴 했는데, 연등회가 뭘까요? 고려는 불교사회 몰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오신 날에 보면은 길거리에 보면 이런 연등이 막 달려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여러분들 소원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 정말 불교 몰빵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행사예요. 그 다음에 팔간회는 각종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국가의 안녕이나. 그래서 팔간회가 진짜 국가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에 맞춰서 외국의 상인들이 들어와요. 물건 팔려고. 그래서 제시문에 연등의 팔간회가 성행한 거 샤랑샤랑 꼴랑꽁. 아하. 고려인 걸 알고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폐로 가볼까요? 상업인데 성종 때 권원중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고요. 쑥종 때 주전도감을 만들고 바로 동생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응병, 활구인데 이게 활구입니다. 그림 똑같이 그리지 않나요? 마치 무슨 똥처럼 생긴 고액화폐. 자, 그리고 한 개는 전국적으로 유통은 안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요. 상평통보 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대외교류 병난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고 선진국이니까 사치품. 우리는 선진국에는 우리 특산품. 그 다음에 거란가는 뭐 이런 거, 일본가도 뭐 이런 그냥 눈으로 하고 아라비안 나이트, 고려가 꼬리아로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지도에서 병난도 위치, 개영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요거 딱 주고 고려 경쟁을 알고 문제를 또 풀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서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슬람과 교류,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이슬람 사원인데요. 여기를 왜 갔냐면 제가 뭐 이슬람 종교를 믿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슬람 정통 음식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맛집 투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진이! 머리 색깔 동진이! 은빛깔 동진이입니다. 네. 자, 문제 볼게요. 전시가예요. 보세요. 전시가를 다시 고쳤다.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문종 때. 자,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래. 일단 우리가 배운 거 3번. 개국공신에게 인품행실 공로를 기준 토지, 이거 역분전. 틀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여기 보시면 현직관리에게 땅가 임야, 산 있는 거 뗄감. 그 다음에 수치권리, 수조권 행사하게 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말 더럽게 길고 더럽게 어렵죠. 옛날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고 최근 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료를 주고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가 있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건 옛날 거라서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화폐 유통의 필요성 보면 화폐 사용을 주장한 자는 뭐 여신을 장배 동북구성을 축소했대요. 고려인데. 그 다음에 또 송해 다녀와 운반 편리, 화폐 장점을 강조한 저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의천이죠, 의천. 그러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볼까요? 이분들 누굽니까? 지금 고려잖아요, 고려. 그러니까 1번은 고구려 부경, 2번 유스베버킹 신라 신문왕, 상평통보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고, 당항성 영암 이거 통일신라, 경시서 정답 5번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전시가가 정답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61회 이기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래요. 끝났죠. 고령 갈고 푸시면 돼요. 경제 상황이래요. 그러면은 활구라고 불리는 고액화폐 은병을 주조하였다. 끝! 동시대는 우리 배웠잖아요. 신라, 지중왕 때.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